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처벌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할지 여부를 놓고 첫 주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광양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전기연구원 광주군원이 건립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왜곡을 막으려면 제대로 처벌하고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5.18 왜곡 처벌법은 그동안 번번이 상임위 문턱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벌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에 포함시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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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의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가 5.18 망언에 따른 김진태 의원의 사퇴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을 겨냥해 국민소환법 도입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김진태와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단죄하고야 말 것이다. 비슷한 시각 5월 단체들은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가 자리를 비워 만나진 못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5월 단체는 다른 정당엔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게 안 되면 패스트트랙도 없다고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평화당입니다. 5.18 특별법이 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다른 당들에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바른미래당은 우선 선거제도 확정 이후 다른 처리 법안을 논의하자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이 처벌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얼마 전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라고 권고했었죠. 해체 여부를 놓고 주민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각종 비용을 계산한 결과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발표가 있은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죽산보가 사라지면 영산강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농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죽산보 물 쫙 빼도요 한 달이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그 댐보다 한 6, 7배 성능을 발휘를 해요. 반면 해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보가 없을 때도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며 유지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양수장의 물 공급으로 농사 짓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산보를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죽산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영산강 수질과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죽산보가 들어선 이후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등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과 문제는 수질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 녹조 현상이 아니고 유해 남조류로 인한 것들인데 원래부터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는데 죽산보가 생겨 수질이 나빠졌다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개선됐는데 수질이 녹조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녹조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과연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4대강 평가회는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고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 분석할 게 있으면 죽산보의 해체 여부는 앞으로 석 달 뒤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죽산보 해체를 권고했지만 오는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죽산보의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양 지역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찬성 주민들의 실체가 없다며 발전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만과 맞닿아 있는 광양 황금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5년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인 220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2017년부터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와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수년째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또 다른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만난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주민은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상생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 사는 발전소가 세워질 장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사업자인 광양 그린에너지가 주민들로부터 받았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립 유치 청원서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발전사업 자료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찬성한다며 광양 시민들은 유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고략동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작성됐는데 작성자 개인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건립 반대 의견서는 자필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이름과 단체의 명칭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에도 찬성 청원서를 작성했다는 사람들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반대로 안 들어오기를 바래, 안 들어오기를. 주로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또 그거의 문제죠. 환경부는 사업자인 광양 그린에너지가 처음부터 비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광양 그린에너지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꿈을 실현시킬 핵심 시설인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 전력 신기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광주 전남으로 옮긴 지 5년이 넘어가지만 연구한 기업들의 이전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전기연구원의 기술 이전 실적을 보면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호남권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시설이 전기연구원입니다. 글로벌 동향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취약하거든요. 근데 전기연구원은 이제 거기에만 집약돼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전기전력 업계 요청을 반영해서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산 전력과 전력 변환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 인증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방의 이 특정한 공단이나 산단들을 좀 더 스마트 에너지 산단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핵심 시설로 자리 잡게 될 전기연구원은 에너지 기업들의 광주 전남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소규모 부지의 연구개발 핵심 기관과 기업을 집약시켜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모델입니다. 전라남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고 한전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하루 진행된 조합장 선거 투표율은 광주 지역에서 78.3%를 기록했고
전남은 81.3%로 집계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협조합장 선거 투표율은 광주와 전남 모두 85%를 넘었습니다. 각 조합별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33개 조합에 단독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는 8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고 3명은 불기소,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 사전 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 순이었습니다.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친구라는 청원인이 지난달 19일에 올린 글은 22일 만인 어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여고생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정모군과 17살 백모군 등 2명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사 2명의 부인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허위라는 서한을 국회에 보낸 데 대해 김정숙 여사가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고 피터슨 목사와 고 헌틀리 목사의 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1980년 5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광주를 위해 헌신한 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